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대출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 재임할 때,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장 할 때, 그때 마산에 이제 부임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경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한랍섬도 그냥 망해가지고 지금 메트로시티 있죠. 그게 허벌판이었어요. 허벌판. 그래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안 되겠다. 경매를 강의를 해야겠다. 해갖고 경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에 이제 그때 7월 말에 부임을 해갖고 2005년도네. 2005년도 벌써 15년 전 이야기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부임을 해서 10월 달인가 강의를 하니까 매일경제에서 저렇게 막 기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고객들이 매주 한 120, 30명. 그러면 은행 지점에 여러분들 120, 30명 오면 숨 쉴 자리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지점에, 그죠?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출이 나간 것이 경락 잔금 대출이 한 2,000건 이상 나왔어요. 이제 표창 상신한다고 주판 나 보니까 2,000건이 넘더라고. 이제 그때 이제 법무사는 땡 잡았죠? 이전 설정이 들어옵니다. 이전하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러 한 건에 100만이다 그러면은 2,000건이면은요, 매출이 얼마인가 아시는 분? 20억. 한 지점장 만나고 매출 20억 받았으면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죠?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때에 이제 할 때에 여러 가지, 뭐 재미난 이야기인데, 법무사한테 당부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여름 낙찰받으면 10% 내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90%를 낼 때, 대출이 이제 70% 나가든지 80% 나가든지 60% 나가든지 나갈 겁니다. 적당하게 나가는데, 그럼 여러 이제 70% 나간다 보면은 처음에 10% 냈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0%를 준비하면은 은행에서 70%를 준비해 가지고 선수표 끊어 가지고 합계 90% 만들어 가지고 법무사 잔금 치러 갑니다. 잔금을 치고 그 날짜로 1순위로 신한은행 앞으로 건전함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는 당부하는 것은 오늘 그러면 선수표를 70% 내가 합치해서 90%를 맞춰 가지고 올 법원에 잔금 치러 가는데 법무사 대신 잔금을 치르는데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람 낙찰 앞으로 이전을 하고 1순위로 신한은행 앞으로 건전항을 설정을 마쳐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하루 이틀 넣다 보면은 후순위 세입자들이 선순위 돼버리고 막 그래요. 옛날에 있던 다가구의 후순위 세입자가 하루만 늦어져도 이전하고 설정이 들어가면은 옛날에 다가구에 후순위 10명 세입자가 전부 다 후순위가 되는데 하루라도 늦어버리면은 그 후순위들이 선순위가 돼버립니다. 아차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오늘 이전 시기고 그 사람 앞으로 이전 시기고 신한 앞으로 1순위 건전함을 마치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한 2,000건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평잔 개념으로 취급액은 엄청 많죠. 근데 은행에서 취급액 이야기는 안 하고 보통 평잔이에요. 평잔 월 평잔 쪽으로 한 800억 정도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엄청 시킨 겁니다. 은행에 그때 20년 넘은 지점인데 대출 평잔이 한 400억도 안 되는데 제가 혼자서 800을 플러스 했으니까 얼마나 했어요? 그죠? 많이 한 거죠. 그래갖고 했는데 그때 거를 이제 경험 삼아서 오늘은 이제 주로가 은행 신한의 지침에서 대출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 그거를 낙찰받으면 별로 안 좋아요. 대출이 안 되는 거는 힘드니까 이제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쭉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이어놨으니까 여러분 낙찰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면은 결국은 10% 뜁니다. 그 10% 뛰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잔금을 못 맞춰서 뛰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되면 잔금 되는데 된다 해놓고 어느 정도 안 되거든. 막판 가면. 지금은 또 된다 했다가 법인이 또 7일부터 금지 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5월달에 법인 앞에 대출 잘 됩니다 이런 게 완전 거짓말 됩니다 또. 그래. 그럼 7월달 가보니까 또 대출이 안 돼요. 막혀가지고 정부에서 고마 법인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막겠다. 그러면 법인은 상가나 토지는 안 막는데 주택에 이 자꾸 너무 급상승되고 주택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법인도 막는데요. 법인도 그럼 7일부터는 법인 낙찰 받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받은 거는 빨리 지금 접수를 시켜놔면 됩니다. 시켜놔면은 이제 은행에서 막 그거는 6월달에 접수 받은 거라서 7월달 지급해도 상관없어요. 7일 며칠 날 상관없는데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7월 5일에 낙찰 받아서 가법인이 낙찰 받아서 대출하도록 하면 6월달에 해주는데 7월달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고 이 대출을 보니까 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신한은행 같으면은 제가 줄 때는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전국의 탑이었어요. 유치권이 있어도 오케이. 뭐 내가 판단해서 뭐 별 문제 없다 하면 막 대출 시기로 됩니다. 지임장 권한이 담보대출은 담보가 들어오면은 한 5억까지는 지임장이 본부 승인 안 받고 그냥 해버리고 그럼 신용대출은 여러분이 낙차 받아오는데 그냥 조금 모자라 그럼 신용대출로 한 2천만 원 좀 깨달라 그러면 그거는 지임장 정결로서 그만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1억짜리를 낙차 받으면 LTV 70%죠. 그럼 70천만 원인데 방 빼기를 하면 1,700을 빼비면 5,300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1억짜리 낙차 받았는데 대출이 8천이 빌려요.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신용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북에 보고 막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거는 다 해주라. 아시겠죠? 그 낙찰가 밑에 들어오는 거. 예를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아파트를 1억에 받았는데 9천까지 되도록 해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2천만 원 신용대출 붙였어.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또 좋아하더라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한은행이 또 금리도 싸우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도 만들고 그때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것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뭐가 안 되는지. 첫째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지분 같은 거. 느낌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집에 가시면은 205강, 그죠? 205강을 좀 들어봅니다. 205강. 205강 뭐죠? 이런 거 낙찰받으면 대출이 안 되더라. 여기죠? 그런 거를 이제 지금 들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1강은 경락잔금 대출을 또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향후에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를 적당히 잘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 모르면은 그냥 하나 사고 10년 뒤에 팔리면은 또 낙찰받으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효과 산다죠.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조금 이용을 하면서 낙찰들한테 좋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대출이 안 되는 거 봅니다. 그 지분 경매는 대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밑에 지분입니다. 그죠? 지분 대출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분은 그동안에 대출이 전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구독션에 보면요. 구독션에 보면은 여기 대출이 있죠. 자, 구독션에 보니까 오른쪽에 요 지분 매입 대출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래갖고 이제 지분했다가 뭐 그죠?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대출을 한다. 건전당도 받는다. 이 얘기죠. 공유 지분을 전문하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요 회사의 지금 영남 지역 본부장이 여러분이 지금 다행히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 전문 인력이 있다. 그럼 요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정동열 우리 경남 지역 본부장. 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끝발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좀 싸게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 본부장 끝발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분에 대해서 대출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구독처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해놔서 지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요. 지분 같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이런 거요. 여러분이 1억짜리, 예를 2억짜리를 지분을 1억에 낮춰봤습니다. 그럼 봤는데 돈이 한 7천, 8천이 밖에 없어요. 그럼 2, 3천 모자라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금리가 비싸도 활용해서 낙찰받는 게 좋단 말입니다. 예를 연수익률 100% 달린다 그러면은 금리를 예로 20% 주도 뭐 조금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때 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 전화번호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19에 4676. 자, 이거는 그럼 왜 선순위인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순위로 받는 거는 선순위 다시요. 자, 요거네. 양덕동에 2억 1천만 원인데 6,800에 떨어졌다.
자, 봅니다. 이 최원석 씨가, 그죠? 최원석 씨라는 분이 2018년도 1억 8천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아파트 가격은 2억 천입니다. 2억 천인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때 말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2억 천인데 이렇게 해서 1억 8천에 주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이수만 씨라는 사람이 임금 채권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가만히 끌리더라는 거죠. 경매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한다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요거는 전액 매수인 인수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낙찰되면은 이 돈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아마 요 세무서가 또 가든지 뭐 가져가겠죠. 좌우지간 1억 8천의 인수 맞습니다. 인수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 낙찰을 받아가 왔을 때 대출 해둬라. 여러 7천에 받아왔다. 그럼 뭐 해줄까 안 해줄까? 절대 안 해줍니다. 있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출이 되겠지 그거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가처분이 있다, 예고등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상위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리 19에 1660입니다. 19에 1660. 자, 여기 보니까 선순위 낙찰이 됐다, 그죠? 낙찰이 됐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농지가 있는데, 그죠? 농지가 284평이 6,100에서 쭉 1,600에 낙찰됩니다. 양식은 낙찰받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임여사가 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문제는 이게 진정하게 돈을 주고 이게 소유권을 내놔라 이런 건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건 조금 지금은 찾기는 어려운데, 좌우지간 은행에서는 이런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은 대출을 안 해주랍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은 여러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요건 없으겠죠. 없어지고 여러 환경지가 소유자가 될 겁니다. 되는데 여기 임여사가 번등기를 해버리면은 환경지가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임여사가 들어온다고, 소유자가. 아시겠죠? 그래 되니까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럼 요런 거는 자기 자금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있어서 싸게 받았는데 이게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수톱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또 해제될 수 있겠죠. 그죠? 아무 근원도 없는데 저끼리 그냥 막 이렇게 짜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거는 대출이 안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유락시설, 나이트클럽, 룸사롱. 우리 창원에 보면은 이제 대형 나이트클럽이 저 상남에 있죠. 뭐죠? 호박이가 호박. 그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대형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 그럼 그 나이트클럽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마산의 동성동에 이거 낙찰 받았어요. 06에 218이. 받아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대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본부다가 살짝 연락해 봤어요. 자, 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게 뭡니까? 낙찰 받는데 66억짜리를 36억에 받습니다. 36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해주더라고. 왜 안 해주냐니까 전 데는 막 이 대형 나이트는 이 조폭들도 있고 이러니까 개인이 그 지임장이 그 접근했다가 뒤에 안 좋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전국적으로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낙찰받아 오는 거는 대출 금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예 올리지도 마라 이겁니다. 본부에다가 괜히 그만 지임장 선에서 안 된다 답을 주면 되는데 본부 올릴 때는 안 주더라 그러면 또 제가 본부도 찾아갈 거다 아닙니까? 그럼 또 피곤하니까 아예 올리지도 말고 아마 아웃 시키라면 합니다.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부산에 돈텔마만가 뭐 거기에서 낙찰 받은 겁니다. 이게 원래가 받아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이게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텔
모텔은 대출이 잘 됩니다. 모텔. 이 우리가 특별 관리 업종에서 모텔, 사우나, 찜질방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18에 13317. 근데 이거는 팔리됐는데 상당히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참 접근해 볼만 한데 23억짜리인데 7억까지 떨어졌어요. 33% 많이 떨어졌죠. 그럼 요런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는 낙찰 받아갖고 낙찰 때 여러 7, 80% 대출이 됐다가 또 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워낙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안에 부품을 수리 좀 안에 리모델 했는데 한 5억이 필요한데 추가 대출 안 됩니까? 은행에 다녀보면은 또 된다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게 팔리면 좋은데, 그죠? 참, 그래요. 숙박시설에 400평이고 상당히 건물도 좋습니다. 23억에 7억가 들어있죠. 뭐, 살 사람 없어요. 비즈니스 호텔. 아주 비즈니스 호텔. 위치도, 근데 문제가 내가 보니까 위치가요, 이게 하나 더 있더라고, 옆에. 똑같은 게 아마 요거도 경매에 놓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요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두 개가 경매 안 놓는 거 봐요. 요거만 놓는 거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호텔 아이가 뭐 보자. 옆에도 비즈니스 호텔 전자지도를 보면은 로드뷰를 한번 봅시다. 로드뷰로 옆에도 호텔 갔는데 이거는 뭡니까? 호텔 휴다, 그죠? 요것도 호텔이죠? 호텔. 요것도 호텔이고. 이 같이 딱 붙어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 나눠먹게 해야 되니까. 그죠? 나눠먹게 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덩치는 상당히 좋아요. 좋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 통영 IC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좋은 데입니다, 위치가. 그럼 요거를 낙찰 받았을 때, 보니까 임차인은 1억 5천에 850. 숫자도 좋네. 그죠? 또 배당 요구도 했습니까? 아닙니까? 했죠? 그러면 보통 맞다고 봅니다. 그럼 뭐 환산보증금이 20억이니까 우리 숫자대로 하면은 1억 5천에 850은 환산은 10억이죠. 시세는 곱하기 2배는 20억인데 지금 8억 따위 떨어진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좋은 겁니다. 자, 관광 호텔이다. 지은지는 이제 뭐 한 9년 정도 되고 관광 호텔인데 장사가 잘 되다가 지금 조선업계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나갔네요. 그죠? 대출도 13억,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대출을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14억, 15억, 원금 한 15억, 5, 6억 정도. 그죠? 대출은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우니까 같이 경매됩니다. 요건도 살 사람 없어요. 좋은데 이런 거는 대출이 잘 돼요. 그래서 누가 사시면은 꼭 전화를 하라고. 그럼 내가 놀러 가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까. 그럼 뭐 턱실 있죠, 턱실. 그 하룻밤 자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그죠? 커피점도 있고 좋네. 그죠? 아주 좋습니다. 싸고 좋아요. 좋은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요것도 지금 같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런 물건은 바로 대출이 좀 됩니까? 낙찰 받고 나서 바로 되죠. 이런 거는 잘 됩니다. 은행에서 이런 거는 선호하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낙찰 받으면 한 80% 정도는 되겠나 싶다. 별 막 그게 없으면. 자기도 한 1억 5천만 원. 뭐 취득세가 예로 8억이면 뭐 취득세가 4.6, 5%니까 취득세 매도 얼마죠?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4천만 원. 그다음 8억에 예로 20% 같으면은 1억 6천. 취득세 4천. 최소가 2억이다. 최소가 2억 한 5천이나 3억 정도 있으면은 뭐 뱅글뱅글 좀 돌아가겠나 싶어요. 자, 누구 도전할 사람 있습니까? 호텔에 호텔 사장님 되실 분 없어요? 자, 또 봅니다. 이 아파트에 깔린 겁니다. 이거 깔린 거. 깔린 땅 어제 배웠다 그죠? 대지권.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낙찰받으면 또 잘 안 됩니다. 대출이 18에 8889 8890원 봅니다.
자, 그제의 옥포동에, 그죠? 한 270평 되는데 토지만 내가 하겠다. 법정상 해가지고, 요런 경우에 그림을 팍 보면요. 아파트가 딱 보인다 하면은 대부분 아파트 대지급입니다. 대부분. 그럼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가끔 보면. 찾으면은 좋은 게 가끔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가 287평의 건물은 제외고, 여기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6세대나 막 그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이 아파트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낙찰 받을 때 그 위에 입주민들이 군이 좋아야 돼. 좀 사겠다 그는 의지도 있고 이제 이런 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지. 안 그러고는 조금 자꾸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8에 889인데 요렇게 낙찰이 지난번에 됐어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돼가지고 어느 분이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요 보니까 13억인데 이건 어떻게 핑계대 불허가 됐다 이죠. 요 낙찰이 또 됐어. 미납을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8,700 띄있죠. 띄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20일까지 연체자를 물고 내겠다 하면 받아줍니다. 법원에서는 미납한 사람이 하루 전이라도 원래는 우리 3일 전에 매각일 요 5월 21일 3일 전에 연체자를 물고 연 12% 물고 내겠다 하면 받아주는데 만약에 하루 전에 왔어. 그러면은 이 날짜를 한 달 늦춰 빕니다. 5월 21일 6월 20일로 바꿔줍니다. 바꾸고 받아주는 막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받습니다. 안 들어온다 보고 그때 누가 들어갔는데 미납이 됐어요. 미납됐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세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한 6억이나 5억 정도 받으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낙찰이 됐는데 쭉 보니까 임차인들이 쭉 있습니다. 1억 4천도 있고 뭐 요것들은 요거 낙찰은 지금 그 대지만 낙찰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얹고 그때 예전에 놓을 때 예전에 요럴 때 놓을 때 5억 6,500이더라 이 말이죠. 놓았으니까 조금 더 싸게 사면 되겠네.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낙찰가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높고 내 생각에는 한 5, 6억 정도 낙찰 받으면 어떻겠노 이렇게 보입니다. 5, 6억 정도 받아가지고 위에 주민들한테 입주민한테 대지권을 팔면 안 되겠느냐 뭐 이 생각이 듭니다. 느낌에.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안 돼요. 되는 데 있어 아까 우리 정동열 요게 우리 본부장한테 연락하면은 회사에서 자금이 많으니까 됩니다. 예습니다. 되죠? 이거 낙찰 받으면 좀 해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여러분들 낙찰 한 6억 받아왔는데 한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주판 나보고 회사 뛰니까 주판 나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 있는 낙찰인지 괜찮은 좋은 낙찰인지 대박 낙찰인지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자, 그다음 봅니다. 토지를 수반하지 않는 건물 낙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경매를 검시하다 보면요 구독 시험 가서 이렇게 검시합니다. 경매 검색해가지고 요 보면은 건물만 있다. 건물만 있는 게죠. 건물만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154개가 움직입니다. 지금 전국에. 그럼 여기 보면은 주로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쭉 보면 그죠? 이 건물만입니다. 이왜 건물만 왜 넣을까? 이게 그죠? 참 숙박 시설인데 건물만 넣었다. 자, 주택인데 자 이거 봅시다. 4억짜리 주택인데 4,700에 건물만 넣었다. 토지는 빠지고 건물도 잘생겼네. 그죠? 건물이 자 주택이 4억짜리인데 4천만원 떨어졌죠? 떨어졌다. 그럼 뭐 건물이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죠? 여름에 뭐 피서가도 되고 고향에 조용히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낙찰받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땅이다. 그럼 요거는 그럼 왜 그러면은 이게 건물만 나오고 땅은 빠지고 4억짜리가 떨어지도록 손도 안 되느냐 봅니다. 그럼 주택이 이렇게 해서 단층 주택이 쭉 있어요. 있는데 아마 건물의 이 가처분이 뭡니까 이거? 김태규라는 사람이 원래 자 봅니다. 김태규라는 사람이 땅을 샀죠. 이거 보니까 토지 등기부에 김태규가 등장하죠. 이거 샀죠. 2015 타경에 낙찰을 먼저 샀습니까? 땅이 940평이고 건물은 빠졌는데 1억 2,500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땅을 산 사람은 여기에 소유자가 동그라미 건설인데 지금 지료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가 철거를 해라 지료로 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처분을 떼놨습니다. 가처분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떼놨어요. 지료를 둬라 해가지고 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가 그 건물 소유자한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이래가지고 때린 거는 팔아먹지도 마라. 그다음 뭡니까? 철거해라 이 말이죠. 철거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낙찰 받을 때 자 봅니다. 김태규가 요 낙찰 받을 때 요 때는 무슨 경매죠? 자 봅니다. 그때 땅이 나왔는데 땅이 나오고 건물이 미리 있다 그죠?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이게 뭐 금액이 벌써 나오네. 뭐 한 2억 3억 정도 이게 제외됐어요. 여기에 있는 땅만 나왔는데 그때 땅에 동그라미 건설이다. 이미 경매가 돼 가지고 여기 배애옥 씨가 돈 빌리는데 돈 안 주더라. 그럼 경매되는 거죠. 그럼 요럴 때는 설정되고 예로 설정이 됐는데 2013년도에 신축을 했다 그러면은 건물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철거죠. 그죠? 자 우리 배웠다 그죠? 1번 건조당을 잘 해놨는데 중간에 경매되기 전에 중간에 신축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낙찰을 받으면은 땅을 낙찰 받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철거됩니다. 자 다시요. 은행에서 빈터를 잡았어요. 빈터를. 그래서 건조당 잡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잡을 때에 미리 건물이 돼가 있으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이 건축가설 뭐 등등 보니까 미리 돼가 있으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은행 배옥 씨가 돈 빌려주고 설정을 딱 빈터를 잡았는데 건물을 지었다 하면은 빈터만 낙찰받을 때는 건물은 철거입니다. 건조당권자를 해치다 말입니다. 은행 담보 잡은 거 건조당자를 해치으니까 요거는 철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해석을. 자 그러면 요게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이 당시에 경매를 당시에 이 건물이 언제 지었느냐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예로 2013년도에 지었다 하면 철거 맞죠? 그러면 2010년도 지었으면 존치가 되는 거고 알겠죠? 존치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럼 어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러면 됩니다. 어떠하나 그러면은 태안군청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건축 허가서 플러스 착공신고서 그죠? 이게 오더라고. 착공신고서 이게 오가지고 허가서하고 건축 허가서하고 착공신고서 요거를 보내더라. 그러니까 경매 낙찰 받는데 위에 건물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공개하더라고 해주더라고. 땅 낙찰 받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포구 쪽, 제주도 뭐 등등 몇 군데 해봤어요. 김해시정이라니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해도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게 제일 좋겠네. 이 은행이 뭐 은행 가서 물으면 되는데 담보 잡을 때 당신들 담보 잡을 때 감정평가서에 빈터였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저는 알죠. 그때 빈터였는데요. 이럽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는 철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그 당연히죠. 대장이 있으면 그래 보면 되고 이제 또 우회적으로 공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뭐 대장이 없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좀 어려우면은 또 이제 건축가에 있는 서류를 좀 보자 이 말입니다. 그걸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오더라고요. 오가지고 주로 이제 요구하는 게 입니다. 지분 잘해야 돼. 건축 허가서와 건축 착공 신고서
그죠? 건축허가서 플러스 착공 신고서를 좀 보내달라. 무슨 말이겠죠? 건축허가서하고 허가가 언제 됐고, 허가가 된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착공이 중요해요. 착공이. 착공이 언제 됐느냐. 착공이 설정되어 됐느냐. 설정되기 전에 미리 착공이 건물이 쫙 다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설정되고 뒤에 착공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철거입니다. 알겠죠? 그럼 착공이 잘 되고 건물 크면 뭡니까? 벽, 기둥, 지붕 그런 거 있죠? 우리 배웠죠? 벽, 기둥, 지붕이 3일체가 돼가 있을 때는 그거는 건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뭐 지하실을 보는, 지하실이 되는 거는 건물이라 보기는 어렵고, 벽, 기둥, 지붕 정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을 때는 그 건물이 있는데, 은행에서 설정했다 그러면은 땅 건물이 같다. 소유자가. 그럴 때는 건물이 존치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이 존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착공, 은행 설정하고 나서 뒤에 짓다 그러면 그건 철거야. 법정지상권에서.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마 여기는 내 느낌에는 여기 소송 들어가고 저거가 건물을 철거하라 하고 김태규 씨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마 뒤에 지은 것 같아요. 설정 뒤에 지은 것 같은 느낌에. 자, 그럼 뭐 설정 뒤에 뛰든 좌우지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요거는 낙찰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토지를 지금 뭡니까 지금? 토지는 매도 건물만 낙찰받죠. 만약에 이게 철거될 건물이다 크면은 잘 안 산다고 지금. 알겠죠? 철거될 건물이다 크면은 지금 잘 안 사는 겁니다. 자,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 뒤에라도 여기 붙은 거는 인수다. 그럼 나중에 낙찰이 되면은 요거는 없어지죠. 요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황경진이가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근데 이 사람이 철거 이렇게 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철거를 안 해주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 싸게 막 대판다든지, 저한테 뭐 사락하든지, 뭐 하여튼 철거비 비용까지 물어야 되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안 사는데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좋은 또 소유자하고 땅 주인하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고마 우리 같이 팔아가지고 조금 내도 한 예로 낙찰 한 5천에 받았으니까 한 1억 좀 챙겨주고 선생님도 다 가져가고 우리 같이 막 버터버터 사이좋게 팔아봅시다. 이라고 합의되고 합의 수당도 되면 되죠. 그건 둘째치고 일단 이런 거 낙찰 받으면 대출된다 안 된다, 그죠? 토지는 매각지에 건물은 어때요? 대출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 자, 그런데 공장 같은 거는요. 공장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땅을 LH에서 갖고 있든지 국가에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산업단지 이런 거를. 그럼 이런 거는 보통은 그 5년 동안에 5년 간격으로 보통 임대를 내고 씁니다. 그럼 그거는 감정 가지고 사겠다 하면은 그거는 보통 팝니다. 국가기관에서 LH나 이런 데서. 그래서 공장 건물은 조금 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일반 건물들은 보통 막 토지를 수반이 난다 이런 건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치권. 유치권은 이렇습니다.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예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진주에 뭐시 시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유치권 신고 여지 있으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은행 가보면 경남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소 그러면은 유치권 포기해서 받아올 겁니다. 쳐다보도 안 하고 막 딱 요거 보고 아이고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요. 유치권 신고 한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공정을 하든지 인감을 붙여가지고 유치권을 포기하겠다 그는 뭐를 서류를 달라래.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 할 때는 요런 대출을 많이 줬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 대구에 이렇게 범어사업 보면요 09에 3845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런 게 막 들어왔어요. 새 아파트가 8세대가 지금 경매가 여러분 말로 떴다 그래. 여러분은 경매가 떴다 이렇게 돼. 저는 경매가 진행된다 이랍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데 여러분들은 원장님 경매가 떴는데요 이랍니다. 그래서 뭐 해가 뜬 것도 아니고 달도 뜬 것도 아닌데 떴다 하더라고. 뭐 좌우전 막 경매가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뭡니까 지금 낙찰 받으려고 딱 본 게 뭐 붙었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한 지주한테 이걸 봅니다. 자, 우리
조은도 차장, 지금 이제 지점장, 어제 가서 물어보게 지점장 되어 있다더라고, 저기. 야탑 어딘가 지점장 되어 있다, 신안에. 자, 보니까, 앞으로 유치권이 신고됐다. 자, 이게 시아파트인데, 유치권이 지금 신고됐대요, 유치권이. 그래서 아파트가 좋은데, 유치권이 딱 신고돼가지고, 저 밑에 보니까,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27억. 많이 들어왔죠? 8시에 27억 돌아. 그럼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죠, 겁이 나서. 아이고, 저거 피박 쓰겠는데, 잘못하면 27억, 물어야 되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차장한테 합니다. 내가 자주 섭외를 나가고 자리에 비니까, 대부 차장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대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을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럼 들어오면은, 유치권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은 뭘 보느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요거 봐라. 해당 가서 보고 집행관이 이렇게 가서 조사한 서류가 아주 중요한 해당 조사였다. 요거를 보고 자 집행관이 몇 분 갔습니까? 이건 여러 분 갔다 오죠. 보통 한 분 가는데 이건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자 이게 8세대를 갔는데 집행관이 가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점유관계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사망기업이 점유를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공장이든 뭐든 이게 이게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여기 언급이 안 되면은 무조건 힐닥해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신안에 지임해갖고 저게 신문 오듯이 강의를 하니까 여기 법원 앞에 옛날에 경매 컨설팅 업체가 많았습니다. 묻고 저거는 이제 묻고 사는데 내가 경매를 그냥 노하우로 다 배워줘 버리니까 밉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30분 동안 떠드는 거야. 직원을 괴롭히고. 너가 지점장이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경매 다 노하우 다 하기 좋아갖고 우리는 이제 막 군계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싫던 이야기를 막 꺼내니까, 어제 또 탁 못 끊으니까. 그래갖고 전화 오면 30분 하고 애를 미고 난리가 났어요. 저 죽일 놈이 차원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생계를 위협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자기들 이제 그래 했는데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도 잘 안 되거든 공장에. 그죠?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영남에서는 뭐 대한민국 한강이라서는 신안의 마산역 지점 황영지점 찾아가면 된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그거 아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대출 받으러 오면 유치권 신고 여러 공장을 20억짜리를 10억에 받으면은 감정가 1%게 1,000만원 받는다 아닙니까 수수료를. 받을 것도 유치권이 신고 들어가니까 대출이 잘 안 돼. 막 다녀봐도. 경남은행 가도 포기 가서 가오라 그제 국민은 가도 막 가오라 그제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신안에 가니까 된다 말이에요. 신안에 또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 몰리들겠죠. 경매 고수 1인자들이 몰리들면서 고기를 빡 들고 오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동안에는 전화를 하고 공격을 야 신안이 저 지점에다 너가 매일 전화해서 저 조집해라 저거 지점장 저 은행을 떠나도록 요새 같은 뭐 누구 총장이 때 총장 떠나도록 진짜 쉽게 말하고 그래서 전화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빳빳하게 들고 오면 안 되죠. 그래 거기에 팍 수를 옵니다. 대출 좀 해달라.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이제 차량한테는 자 현황 조사서를 보고 그 사람 이름이 없으면은 예로 같은 뭐 사망기업인데 그런 게 이름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라든지 점유가 확인 안 되면은 무조건 해준다 해라. 내가 하부야 내 차량한테 전개를 하부야 했다 니한테. 그 대신에 이름이 있으면은 저녁에 지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뒷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라. 알겠죠? 이런 마찬가지.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은 그럼 이런 거는 대출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알겠죠? 이제 은행에도 이제 공부가 돼가지고 유치권이 점유를 하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해서 대출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해주는 추세.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린 시설인데 내가 낙찰 받았어. 경남원에 가본 길에 대출 잘 안 된대요. 또 국민에 가도 마찬가지고 가을은 달에 보니까 추세는 그래요. 비슷합니다. 거의 80%가 딱 보면은 아이고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 이럽니다. 딱 보면서 그만 안 해주려 합니다. 보통. 귀찮다 이거죠. 괜히 그 휘말리기 싫고 막 유치권 공사 업체들 못 받았는데 은행 와서 막 두드리고 체납 두드리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만 막 미는 들어오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막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묻잖아 그러면은 이러면 됩니다.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거를 받았다 그러면은 구독션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셔갖고 검색해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잘 보세요. 큰 노하입니다. 경매 검색 이래가지고 특수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됐다 하면 유치권이
어디 갔노?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해가지고 그냥 검색하니까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471개는. 유치권이 신고된 게 막 움직이죠. 내가 낙찰받은 거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낙찰받은 거 위주로 봅니다. 걸린 주택에 낙찰된 거 옛날에. 낙찰된 거. 매각 전부. 요래서 보면은 1700건 유치권 신고 다 돼도 자 봅니다. 신고 들어왔는데 여기들이 보면은 낙찰 다 됐죠. 그럼 이것들이 유치권 포기해서 못 받아서 대출을 안 받은 건 아니다. 대부분은. 그러면은 요거를 등기부 등본을 한 5개 띱니다. 띄면은 옛날 제처럼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 나오겠죠. 은행 나오겠죠. 대출 취급 나가 은행.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전화해보면 전화 114 차라고 전화해보면은 유치권 신고된 걸 잘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창원에서 평택하면 좀 그렇고, 이제 김해, 요런데. 알겠어? 요런데다가 이제, 주로 전화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신안에 마산역 놓으면 마산역 가면은 거의 됩니다. 다른 데 잘 몰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유치권이 신고되는데 해주는 은행이 조금 제한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거의 90%는 안 된다, 그거. 10%는 이제 좀 아니까 자기들은 이제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자, 이렇습니다. 종교시설이라. 종교시설 뭡니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여러분, 절간 낙찰 받으면 대출 해주겠으면 안 해줍니까? 이런 거. 어? 안에 스님이 계셔가지고 목탁 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은, 은행에서 좋다 크고 대출을 덜렁더 해주느냐고, 이게. 어? 안 해주잖아, 이게. 잘 안 해줍니다. 낙찰 받았는데, 그 뭐, 교회? 뭐야? 전례? 아이고, 막, 좀, 안 돼. 절 같은 거, 교회 같은 거 우리 대출 안 나갑니다. 보통 그럽니다. 99%가. 알겠죠?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우짜면 되면 하면, 여러분들. 아까 배웠죠? 우짠다고요? 자, 경매 검색해서, 종교시설을 해서, 그죠? 종교시설이 어디 앞에 있노? 여기 있네. 검색하니까, 지금 12개 움직입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목탁 치는데 이런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매각. 알겠죠? 매각. 검색해보면은, 그동안에 588개의 이 절간하고 이 종교 교회 같은 게 낙찰이 돼가지고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금 친구도 있겠죠. 절반 정도는, 쳤겠지만은, 그래도 은행에 연관해서 이렇게 대출받은 데 있을 거라고. 그거 전화해보면은 좀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지난번에, 경주에 이렇게 종교시설을 너가 대출해 줬더라. 그래서, 나도 종교시설 받았는데 대출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미남이라서 해줬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좀 학교 동창회도 해주는데 선생님은 동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동창이다 해야 됩니다. 나도 동창이다 그거 지형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게 종교시설은 이제 옛날에 낙찰된 거 등기부 찌면은 나오죠. 등기부 얼굴에 보면 은행 있죠. 대주친구네. 그거다가 전화를 한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종교시설은 대출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참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받는데, 해보면 또 잘 안 주라 그래. 알죠? 잘 안 주랍니다. 근데 그런 거를 풀어야 대출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예로, 절인데 15억짜리인데 5억 맞춰 받았어요. 6억에 받았어요. 그 대출이 한 4억, 5억 필요하대요. 단위보다 안 돼. 안 돼야 나중에, 야, 내가 대출을 5억 해주면은, 너 한 500만원, 1000만원 줄래? 그러면은, 줄락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물땡이도 안 되는데, 당신이 해오면은, 당신 수급일조로 내가, 예로 5억이면은, 보통은 뭐 1%, 2%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 1% 뭐 500만이고 2% 뭐 1000만이면은 그 큰 겁니다. 한 건 땡기면 뭐 한 달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잘해야 돈을 많이 벌이지. 너무 다 되는 거, 아파트 한 번도 대한민국 어디 가다 해주는 이런 거는 또 잘 안 된다. 그죠? 그런 거는 큰 돈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대출 상담사들이 0.2% 받아요. 1억짜리 것도만 20만원, 2억 것도만 40만원 받아요.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풀인다. 종교시설이나 그런 거, 특수 물건들. 집은 안 되더라.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정동열 본부장한테 얘기한 게 되더라고요. 또. 그럼 뭐 이제 지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봤는데, 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금리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조금 비쌉니다. 조금. 많이 안 비싸고, 조금 비싸. 자, 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다음 봅니다. 종교시설 아까 했죠. 종교시설. 이런 것들은, 낙찰되는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거 낙찰되는데 은행을 찾아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침은 신한은행 지침을 매뉴얼을 제가 막 따왔으니까 그거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로 신한은행은 농지는 담보 잡지 말아요. 전답가수원.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전답가수원. 그죠? 그럼 농협 가면은 또 되게 좋아합니다. 전답가수원을 되게 좋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신한은행 같은 데는 전답가수원은 아예 정규 담보로 잡지 말아요. 굳이 잡으려고 하면은 견질 담보로 해가지고 그만 아웃사이드로 그만 표시 좀 해놔놨고 설정을 해놨는데 긴급 상황에 조금 써볼 수 있는 건 몰라도 보통 이 정규 담보를 안 잡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 보지 마시고 신한의 지침이 좀 따뜻해요. 내가 본 게는 타이트하더라고. 그죠? 아주 타이트합니다. 자, 보전산지 임야는 대출 안 돼요. 농협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그러나 산림조합에 가면은 조금 해줍니다. 산림조합은 원래 산이 저거 본적 아닙니까? 본적이니까 그럼 산림조합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이요. 막 미국 가서 대출 받을까? 그게 산림조합에서는 막 공인용이고 뭐고 막 나발이고 하여튼 보고 막 제가 별 돈 안 띄겠다고 보고 사람 또 보고 미남이고 하면 또 힘들어요. 원장님 가면 잘해줍니다. 근데 이 보존산지를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자 이따 보고 합시다. 준보전산지 임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로 자연녹지입니다. 이제 그거를 준보전산지라고 하는데 요거 임야는 도로와 저촉이 돼야 대출이 잘 돼요. 도로와 저촉. 도로와 저촉이 안 되면은 딱 물어봅니다. 농협에 전화하면은 임야 대출 됩니까? 하면 딱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 물어봅니다. 보전산지다 그러면 전화 끊어서 안 합니다. 준보전산지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도로 물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오락합니다. 도로가 뭐 맹지산인데요. 그러면은 빨리 전화 끊어서 뭐 두 분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랍니다. 그럼 전화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뭘 낙찰한다고요? 준보전산지. 알겠죠? 봤습니다. 17에 3074. 준보전산지가 뭡니까? 딱 써놨어. 뭐 볼 것 없어. 자, 봅니다. 산은 우리 원장님이 신권 산을 잘 보래요. 돈 된다고. 그래서 진행에다가 신권 딱 눌러가지고 임야를 봅니다. 임야를 하나 꼭 눌렀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336건이 나왔어요. 산이 신권 임야. 신권이 뭡니까? 신권. 아다라시 이 말이죠. 신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또 눌러주니까 제일 많이 반 게 2000건이 있어. 신권인데 불구하고 성남에 분당구에 뭐 있고 과천에 뭐지 산이 나왔습니다. 1600 봤어요. 과천 가보자. 간단하니까. 과천 거를 버뜩 보니까 그죠? 임야인데 100평인데 해가지고 변경이 되고 뭐 그렇네 지금. 그리고 요 본격 영도 지역은 뭐 별로 안 좋네. 그죠? 안 좋은 거 다 붙었네. 공인용 산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요. 그죠? 이거는 좋네. 이거는 좋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무슨 사입니까, 나뭐? 은행에서는 아까 했잖아. 준보조산지, 보조산지 물어봤는데 자연녹지라. 그럼 요거는 보통 준이 입니다. 준. 그럼 잘 모르면은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가서 눌려가지고 봅니다. 눌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뭡니까, 지금?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다. 굿. 대로에 접했다. 대로에 뭡니까? 접하다. 좋다 말이죠. 좋다 말이죠. 그러나 들어온 거는 뭡니까? 개발 제한구역에 또 공인용 없으면 좋겠죠, 딱지가. 근데 이거는 보존 줄인지 뭔지 무엇이 안 나오노. 자, 우리 자연녹지는 그만 준보존 산지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대출은 되겠네. 내가 보니까 대출은 되겠다. 지금 이 사이드 그죠? 이 사이드 되는데 개발 제한구역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집니다. 자, 보전산지는 산림조합에서 조금 된다 했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가 반을 받았어요. 2억짜리를 1억에 받았어요. 그럼 1억에 받으면은
보통 한 8천이 대출이 됐어요. 3, 4년 지나 전화 왔습니다. 추가 대출이 되느냐고. 그래서 보니까 준보증산지가 절반이니까 1억, 보증산지가 1억이라. 원래는 2억짜리를 1억에 받았으니까 팔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출 나갈 때는 정규담보로 취급을 하려고 하면은 보증산지는 빼빕니다. 알겠어요? 숫자를 빼버려. 아야. 그러면 준보증산지 1억이니까 1억에 대출이 뭐 70% 토지니까 60% 70% 주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전에 대출을 8천 받았는데 지금은 준보산지 1억만 계산기에는 1억에 대해서 60% 주면 6,700원기에는 딴 데 은행 가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은행에서? 보증산지는 빼줍니다, 숫자를. 알겠죠? 타산 감정하면은 아예 보증산지는 빼비고 준보증산지만 가지고 답을 잡으니까 다른 애 갈아타기를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보증산지 면적이 많은 거를 낙찰받아요, 여러분들. 보증산지 이만큼 되고 준이 요거밖에 안 돼. 그건 받으면 나중에 대출이 안 된다고, 추가 대출이. 아시겠어요? 근데 준보증산지가 이만큼 돼. 보증산지가 요거는 요거 보이라.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자, 그것도 하나의 팁. 큰 팁이에요. 받을 때. 이 두 개 섞이는 거 많거든. 산을 보면 넓어가지고 준도 있고 보증도 있고 같이 막 어중간히 섞여. 그러면 그 면적은 어디서 따집니까? 면적은. 어디 가면 있어요? 준보증산지가 10,000평, 보증산지가 20,000평, 이런 거는 면적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지도. 예? 다음 지도. 다음 지도는 위성사진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틀렸다. 어디요? 오케이.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산지 구분 현황 해가지고, 준보증산지, 보증산지가 10,000평, 준보증산지가 20,000평, 이런 게 나옵니다. 딴 데 가면 없어요. 자, 또 물어봅시다. 산이 경사지 뭐 좋다, 나쁘다? 안 좋죠? 경사도가 몇 돈인지 잘 모르겠어. 그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럼? 뭐 다 드린다고요? 몽땅 준다고? 산지 정보 다 드림. 자, 적어 놓으세요. 경사도는 산지 정보 다 드림. 경사도는 산지 정보 다 드림. 그죠?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준보증산지, 보증산지 면적은 어디입니까? 면적 구분. 산지 정보 시스템. 자, 그것만 외워도 여러분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산은 크게 뭐 물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준보증산지 면적을 많은 거를 낙찰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100%면 더 좋고, 100%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산은 보통 그래야 돼요. 10,000평이면은 도로면에 붙은 한 1,000평 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9,000평은 못 써요. 대부분 그래요. 알겠어요? 90% 보면은, 산이 보통 이렇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밑에 도로면에 좀 붙어있는 거는 납작하게 좀 평지 비슷하게 돼갖고 좀 쓸 수 있는데, 그만 나머지 9,000평은 막 못 쓴다고 낙찰받아야 돼요. 여러분, 1,000평만 잘 해가지고, 200평씩 5명한테 팔아먹어도 거의 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00평 사고 10,000평이 전부 다 막 택지 분할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막 대박이 됩니다. 대박. 그렇죠? 그런 산은 있긴 해서 어디 가면 전라도 쪽 가면 그런 게 많더라고. 동해안 가면은 전부 다 막 높은 산들 많고, 저 충청도 저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나지막한 산들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좋습니다. 자, 또 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공원, 근린공원 요거는 이것도 태백동에 이건 낙찰받았어요. 어느 분이 받아가지고 결국 그때 2015년 대출이 안 됐습니다. 14에 1051호. 보자. 여기. 자, 2014에 1051호. 대출이 안 되는 게 딱 요 원인입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요, 아주 비싼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8,400평인데 워터파크를 해가지고 요새 애들이 선호한 데입니다. 혹시 진해 사시는 분 알 겁니다. 어딘가 압니까 이거? 네. 여기 있어요. 여기는 좋은 게 애들 음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에는 못 가요. 못 들고 가는데 여기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음식까지 싸워도 되는 데입니다. 이 동네 태백동. 요 뭐 선비치 뭐 해놨네. 워터파크. 어디냐 그러면요, 저 창원에서 가다 보면 장복산 터널 지나다 보면은 요 보면 바로 처음에 딱 진해 들어가는
내리막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큰 게 있어요. 눈썰매랑 해놨네, 막 써놨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뭐 놀이터 있고, 여기에는 이제 좋은 거는, 어린이 음식을 가주실 때, 저거는. 그래서 손님 많이 온대. 김에 갈 사람이, 김에 가면은 또 음식을 아예 못 가니까, 못 무니까 여기는 가시고, 이래서 이제 많이 온대요.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저한테 왔어요, 소유자가. 그 형님 회사에 옛날에 보조를 썼댔대요. 요거를 담보를 줬댔대요. 그래가지고 이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죠. 형님 혼자 은행 돈은 형님 혼자 떼무더니 하면 되는데 꼭 동생을 닦아 넣어갖고 대출 받아간다. 또 은행도 나빠요, 그죠? 그 사람만 보고 해주면 되는데 그 잘 쓰는 잘 나가는 동생 태고래, 동생 법인 거 담보 닦아야 해. 그럼 대출 해줄구만, 이 50억 100억 줄게. 이러니까 이왕 해줄 거 없으면 그죠? 확실하게 밀어준다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함께 같이 이제 경매 휩쓸이 가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유동에서 저가 받아봤는데 요때 이제 한 이게 150억짜리인데 60억쯤 때는 저한테 왔어요. 대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아니거나 이것 때문에 이거 있는데 해줄 은행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걸린 거.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2010년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네. 2020년 7월 1일에 공원 1모제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공원 1모제 딱지가 떨어지면 이거는 대박이 되는 거죠. 떨어지면 대출되고 값도 뭐 2배, 3배 오르겠죠? 됐을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자, 보시다 가면 지금 토지 연계하는 소 있노? 여기 있네. 꼭 누려주니까 떨어지면은 저는 대박이고 안 떨어지면은 피박이고 이렇습니다. 안 떨어졌죠? 요거는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원래 공원을 하도록 사업 시행자하고 합의가 돼서 만드는 게 이렇거든. 그래서 이건 딱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대출이 영원히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일반 대출이.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공원 붙은 기라서 그때 대출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아마 대출을 좀 됐으면은 여러 한 여기서 50억, 60억 낮춰 받으면 한 10억만 자기 자금이 있고 한 40억만 되면은 자기가 되겠다 했는데 10억은 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대출이. 그래서 안 됐습니다. 자, 공원 봅니다. 공원. 자연보전, 자연환경. 자, 8자는 안 좋고 6자는 좋고 이 말이죠. 그 신앙 지침 보니까 요거는 쏙 빼놨어요. 요거 3개만 대출이 안 된다고 딱 해놨어요. 빨간 거로. 그럼 우리는 뭐 사야 됩니까? 공원 마을 지구는 사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원 마을 지구는 여러 중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공원 앞에 가면 막 건축이 좀 된 거 있죠. 그죠? 2층짜리고 건물이 좀 돼갖고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하잖아요. 등산 가기 갔다 오고 나서 막 그런 데가 이제 공원 마을 지구입니다. 마을 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닷가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일이 붙어난 거는 대출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기존 건물이 있으면은 개축 이런 건 좀 되는데 신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완충 녹지 좋습니까? 나쁩니까? 되게 더러운 거죠. 건축 아예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도로, 사고 요것들, 국어, 하천, 제방 이런 대출이 안 됩니다. 자, 도로라도요. 자, 이 도로 봅니다. 강남에 20억짜리가 2억 7천 떨어지는데 낙찰받으면 대출 해줄 거 아닙니까? 잘 안 해줄걸, 내가 볼 때는. 그죠? 왜 낙찰 안 됩니까, 이거? 엊그제 우리 배웠다. 경매에 최후의 블루오션 공원 도로 낙찰 해놨죠? 우리 하나, 제가 인터넷 유튜브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주 안 좋은 쪽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또 좋은 판결이 몇 개 나왔는데 3년, 4년 전에 좋은 판결이 나왔어요. 도로에 대해서. 도입이 된다고. 나오는데 그때는 또 이제 강사들이 야, 돈 됐겠네, 낙찰 받아라. 그럼 맞는 얘기죠. 그럼 지금도 바뀌어버려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안 좋은 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 받지 마라. 사니까 이제 지금은 또 안 받는 거. 어제 또 누가 물어보더라.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은행한테 써준 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라 하던데요. 낙찰받으면 안 된다 하던데요. 제가 어제 강의할 때 뭐 했습니까?
무상임차 확인서가, 임대차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이 돼가지고 그게 노출이 되면은 낙찰받아도 문제없다 했죠. 2년 전에 판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저는 다른 강의를 듣는데 무상임 확인서 그거는 은행에 그 사람이 써준 게라서 낙찰자한테는 인수가 되니까 낙찰받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 그거는 나도 경매 강의를 10년 할 때 8년간은 그런 얘기 했다. 낙찰받지 말라고. 인수니까. 근데 2년 전에 판례가 하나 생겨 좋은 판례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야, 받아라고 답을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2, 3년 전에 새로운 판례를 못 받는 거야. 못 받든지 몰랐든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찰 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낙찰 받아라고 했죠.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법원의 매화무금인수에 기록이 되면은 낙찰 받아도 된단 말이죠. 은행에 이제 대출 받을 때는 돈 없다 해놔놓고 전시 없다 해놔놓고 경매장에 전시했다. 그거는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신뢰성에 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거는 대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가 아닌 요 신안이에요. 생산 녹지, 보존 녹지 해주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은 진동에 생산 녹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지역이 좀 있어요. 그럼 요거는 건축하는 데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낙찰받아야 돼요. 일단 알고는 받으세요. 알고는. 알겠죠? 알고는 받. 그러면 자연 녹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적,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출하지 마라. 야, 신안에는 하여튼, 하여튼 하죠, 그죠? 우리 보전관리지역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단독주택 신축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신안행 지침이라서 이렇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상에 적부의 건물이 되어 있으면은, 건축가 된 게 있으면은 해주라 해놨네요. 그 다음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접도구역 내에 소지하는 거, 또 비오톱 1등급. 비오톱 1등급 뭡니까? 비오톱 1등급. 13에 1, 2, 3. 이건 수도권만 좀 있어요. 비오톱 1등급 뭐예요? 자, 봅시다. 13에 1, 2, 3년. 그죠? 저게 이제 예술의 전당. 막 그런데 뒤편에 보면 산들에 막 이런 게 붙여놨어요. 보니까, 어디 갔노? 번호 틀렸습니까? 아, 맞네. 성북구 정릉동에 일본가 대지가 나왔는데 20억에 팔리는데, 이거 보니까, 이건 다 좋죠? 좋다가? 이거 어디 갔노? 이게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비오톱 1등급 나왔죠? 저 돈 됩니까? 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거. 저거는, 여러, 동식물, 걔들만 살아, 이런 동네입니다. 그죠? 인간이 접근하지 말아, 이런 동네예요. 비오톱 1등급은. 그린벨트보다도 막, 몇 배 더 강화되는 데입니다. 저기 딱 지방을 내려옵니다. 지방으로. 지방으로. 지금은 이제 서울 위주로 해갖고 비오톱 1등 해놔면은 요거는 완전 막 건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다람쥐나 살고 저기를 사는 이런 동네입니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동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요런 것도.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보고 이제 이런 게 혹시 있는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요것들은 대출이 안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대출은 안 된다 하지만은 은행이 하도 많다 보니까 촌동네를 갈수록 실무 지식이 좀 짧아요. 특히 여직원들 좀 짧아요. 예금 맨날 보다가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지점장이 불러가지고 너 다음부터 내일부터 대출 받아 그러면은 머리가 팡 돕니다. 아이고 골치 아프네. 대출 대자도 모르는데. 그죠? 그런 사람이 대출을 보면은 진짜 바빠요. 그날부터 아침부터 와갖고 이제 막 손님 오면 이제 신경 쓰이니까.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농민에서 받았대. 그러면은 2,800원 천에 받았대요. 1,000만 해달래요. 막 알았습니다. 그럼 갈수 이렇게 합니다. 사인 안 하고. 그죠? 내용도 안 봅니다. 뭐 문화재 보호인지 이런 거는 못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대출이 되고
이제 내 같은 사람 만나면 대출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출도 그래요.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받아갖고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뭐 받아갖고 저 가보면은 자기 거래하는 은행 가보면 경락자금대출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보통 90% 그래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가보면은 내 낙찰을 요 받을 낀데 대출 됩니까? 좀 봐주셔서 그러면은 그만 접수하는 것보다 별로 신차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보면은. 근데 이제 내하고 그래 자주 하는데, 인데 10만 원꾸라도 금리가 조금 비싸도 그거는 막 적극적으로 담은 1,000만 원 더 해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거 가면은 쉬워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좀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가서 이야기를 잘하면은 1,000만 원 거 좀 이럴 수 있죠. 숫자는 1억짜리 받았는데 숫자는 70밖에 안 나와. 근데 1,000만 더 힘들겠어 내가 돈이 보기에 2,000 얼마 돼야 또 딸랑딸랑해 1,000만 정도가. 그러면 그거는 신용대출을 좀 해가지고 또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20만 이런 거는. 알겠죠? 조금 모자랄 때는 그만 숫자는 그럼 70% 정도 이래 해주면 되는데 70% 된다 그러면은 그럼 1, 2천 정도 가면 이건 신용으로 무슨 말 있죠? 신용대출을 좀 해주소 이래가지고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군사시설. 요거는 이제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정부 들어서가지고 많이 해제를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특히 우리 창원은요, 이 제한 보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도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금 영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맹지. 맹지는 대출이 원래는 안 되는데 요것도 그래. 길이 없는 거, 그죠? 없는 농지나 뭘 받았어. 그래도 막 다녀보면 또 해줘요. 다녀보면은 저 했죠. 엊그제 이거 보다가 올 대출 봐. 그럼 그 사람은 대부 대차 잘 모르는데 뭐 농지 낙찰받았대. 2억짜리 1억에 받았대. 아 그래요? 얼마 필요한데? 7천만 원. 오케이. 뭐 해주겠습니다. 이거 사인하시오.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 따져보면은 맹지라 맹지. 근데 급하니까 그거 안 보는 거야. 그냥 지목이 뭡니까? 돼지다, 농지다. 얼마짜리에? 감정이 2억인데 경매에서 내가 1억에 받았는데 한 70%, 7천만 원이면 되겠다 하는 게. 머리 딱 괜찮거든요. 괜찮죠? 숫자가. 그럼 해주겠습니다. 사인 받아 비싸. 나중에 보면 이제 지인한테 조직키는 겁니다. 이는 맹지인데만 해줬다. 또 검사가 오면 또 검사도 그래. 검사도 삘삘한 거 오면은 넘어갑니다. 내 같은 검사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심화서 쓰고 이제 확인 쓰고 난리죠. 바쁘죠. 제가 은행 검사부 있을 때 100명이다. 검사부 인원이 100명인데 4명이 특별검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랬다 하면은 이제 요거는 면직 시기게 되는 지인장들 위주로 검사 나갑니다. 그럼 내하고 둘이가 일조해서 서울서 부산에 떴다 하면은 막 그 전날에 이제 정부가 가죠. 자료 준비하고 갔다 하면 검사이 누군데 그뭐 황모시다 그뭐 아이고 죽었네. 이제 죽었네. 이제 사표 내고 나가야 될 날이 이제 며칠 남았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어음도 할인음을 취급을 했는데 할인음 취급 불철저하는 거고요. 그거는 견책입니다. 취급을 좀 잘못했단 말이죠. 융통업 취급 이렇게 제목 달아비면 요거는 정직 1을 뭐 이런 겁니다. 제목 따라서 알겠죠? 그 사람 보고 좀 잘 봐주겠다 싶으면 할인음 취급을 불철저 이 되는 거고 좀 뺐다가 요거 좀 안 되겠다 이거 좀 조절되다 싶으면은 융통업 취급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정직 1개월, 2개월, 감봉 뭐 3개월, 막 6개월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오면 이제 발발 끼는 거예요. 그래서 끼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고 조금 봐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자, 종교시설 했다죠. 종교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근데 노유자시설은 좀 꺼려요. 꺼리는데 어린이집은 상관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이런 건 상관없어요. 조그마한 도원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비구역에 들어가는 땅 이런 건 사실 좋은 거죠. 정비구역에 그죠? 좋은 건데 신안행은 너무 타이트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다른 게 이런 게 창동에 보니까 옛날에 구닥다리 집인데 새로 돈을 주고 한 3억 4억 주고 새로 잘 지었어요. 원래는 뭐 스레터 뭐 이런 건데 보면은 예술촌에 가보면은 돈을 몇 억씩 들어갖고 막 스레터로 스랍으로 싹 꼽아갖고 막 임대를 놨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뭐 건축물 대장하고 완전히 이게 틀리는 거라 이게 완전히 아시겠죠? 건축물 대장은 스레터 뭐 이래가지고 뭐 50년 된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1년 전에
뭐 매덕을 주갖고 막 깨끗하게 하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담보로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골치 아파요. 감정평가서에 또 문구 써놨거든. 달라서 동일성을 인정이 좀 어렵습니다. 하고서 뭐 담보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이제 고비를 하는 거예요. 저게 중구 서울 가면 종로구 이런 거 가면 있죠. 옛날에 막 70년 집인데 직접 가보면 막 어려라 해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건 대출로 안 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근데 경관지구, 풍치지구 요것들이 조금 건축에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저기 우리 남해 가면 다리미 마을 있죠. 다리미 마을. 그거 보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우 바다 경관 좋네. 그거 다리미 마을에 이렇게 가는데 그 건물이 뻑 서가 있으면은 안 보잖아 이게 바다가. 그럴 때 이제 경관지구거든요. 막 그런 데는 건축을 상당히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낙찰 받을 때는 대출도 대출이지만은 건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항시 그 남해 군청이나 물어봐야 돼. 건축가에다 전해가지고 번지 대주고 요거 저기 길이 있는가 없는데 건축이 됩니까 하면 대부분 저거는 보면 딱 합니다. 전화도 하면은 딱 다 나오거든요. 된다 안 된다 나옵니다. 되면은 이랍니다. 뭐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 잘 해보시면은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된다 이 말이고 딱 보고 안 된다 겁니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아파트 지하. 아파트 지하를 낙찰받아도 막 대출은 그동안 됐어요. 됐는데 이제 아파트 지하라도요. 여기 뭐 농협 사파동 지점 가보면은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은행 지점이라도 지하로 그냥 골목 계단이 꼬불꼬불 이게 아니고 바로 보면 바로 빕니다. 두세 개다 내려가면 은행 지점이 딱 있어요. 지하인지 1층인지 확실히 구분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지하는 보통 대출은 막 그동안 되긴 됐어요. 장사가 되고 있으면은 영업이 되면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지하에 노름방은 하나밖에 없어. 문 닫은 지 한 2년 됐어. 그런 걸 낙찰받으면 은행에 가보다가 아이고 막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사 잘 돼. 노래방이 그러면은 또 이제 해줍니다. 노래방이. 근데 너무 비가 있고 딱 보니까 너무 보니까 상권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하나밖에 없는 지하인데 큰 노래방이 하나 문 닫은 지가 3년 돼 삐고 이런 것들은 해도록 하면은 상위적으로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보면 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잡았는데 대출해도록 하면 안 해주겠죠? 볼펜 갖다 놓는데 뭐 시간만 걸리고 1,000만 원 1바퀴나 10억을 1바퀴나 시간 30분 걸리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아이고 막 안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지권 아까 했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정동열 우리 본부장한테 얘기하면은 좀 가능성 같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조심하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자 이겁니다. 16에 5304. 자 보세요. 10% 뛰었어요. 10%. 왜 뛰었느냐?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봅니다. 낙찰을 받는데 너무 좋더래. 그러니까 주남 저수지 옆이고 해서 2억 3,300인데 내가 3억 3천이 받았어요. 여보야 1등 했나? 1등 했대요. 몇 명도 안 돼? 2명. 2등하고 차이 얼마고? 2등하고 9천만 원이다. 1억 더 써서 9천만 원이나 차이 났다. 그죠? 당신은 2억 4천100 쓰면 될 건데 무슨 3억 3,200 써가지고 1등 맞는데 1억 더 썼죠? 이런 경우 대출은 요거를 기준합니까? 이놈을 곱하기 70% 합니까? 감정가래 감정가. 네가 쓴 거는 3억 3천이든 그거는 네 이야기고 은행의 감정은 2억 3,300이니까 여기에서 대출을 뭐 70% 이런 식으로 뚫리는 거지 그거는 네 생각이다. 아닌다 말이야. 그러면은 요 플러스 1억 한 거는 완전 자기 자금을 별도로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건 낮춰받아 마시고. 알겠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구산명 가니까 농지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그때 한 40명 로그랜드가 개통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답사 가서 이제 중개업 소장이 요거를 사래요. 사면 좋다고 서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1억 5천 주고 사는데 대출은 그러면 1억 5천 사면은 1억 5천 곱하기 70% 됩니까? 이랬더니 그럼 1억 500이나 1억이나 되나 했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나 했더니 감정은 9천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럼 9천에 70%면 6,300 밖에 안 됩니다. 서로 어제 오늘 사는 거는 1억 5천이지만은
기존 흐름에서는 거의 9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거기에 대출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덜렁 계약 해놔놓고, 한 70% 되겠지. 그거 또 해놨는데, 나중에 은행 가서 해볼게. 그 감정 8천, 9천 밖에 안 노는데요. 1억 5천 여주 산 건 선생님이 생각이고, 8, 9천 밖에 안 노니까 거기서 뭐 70%, 60% 해주겠다. 이때 따지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너무 높게 낮춰받는 것도 안 좋더라. 이런다. 자, 다우주택. 다우주택은, 50%, 아니다. 이런 겁니다. 낙찰가에 80%면 좋겠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10억짜리를 한 4억이나 받으면 그런 낙찰가에 4억 곱하기 80%, 3억 이전 됩니다. 간단하게. 그럼 5억짜리를 3억에 받으면은 3억 곱하기 80% 2억 4천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랬나? 그러면은 이 방빼기 하거든, 방빼기. 여러 방이 20개다 그러면 20개 곱하기 우리 창원은 기타 지역은 1,700만 원입니다. 방 한 칸에. 그러면 3억 4천이죠. 10억에서 3억 4천 빼는 거하고 5억에서 3억 4천 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5억에서 3억 4천 빼면 숫자가 남습니까, 저거? 이런 숫자 남죠? 그럼 거기에서 주판하기 바쁘다고 지금. 80% 잘 안 나와요, 숫자가. 많이 해봤자 1억 6천입니다. 많이 해봤자. 알겠어요? 10억에서 3억 빼봤자, 그래도 6억 4천이니까, 뭐, 4억 낮춰 받았으니까, 3억 2천 대출이더라.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죠? 그 어떨 때는 낙찰가에 80%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10억짜리를 받으면은 80% 되고, 5억짜리 받으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해가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 6천 주고 받았는데, 대출을 갔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원장님 좀 해주이소. 그리고 왜 안 된다 했더니, 빌라인데 왜 안 해줘? 했더니, 제가 등급이 나빠가지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없나 전화했습니다. 좀 해줄 수 있는 줄 해주라 했더니, 안 된다. 결국 10% 뛰었습니다, 그 사람. 알겠어요? 등급 나쁜 거는 뭡니까? 주로 연체 맨날 하고, 은행에서 전화해갖고, 해가 겨우 이자 내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현금 서비스. 쭉 가서 막 급하다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얘하고 놀고 있는데, 팁이 필요해. 돈이 없어, 현찰이. 쫓아 일찍 내려서 현금 서비스 싹 써갖고 30만 원 꺼내가지고 꺼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얼마나 없으면 현금 서비스일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 비리 갖고 우리가 뛰기 쉽어요. 딱 그런 사람 등급이 9등급 높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좀 결제를 하는데 이 구자는 돈이 많아. 요거는 10원도 없어. 또 그거 결제해가기에는 맨날 넣는 거라 이게. 갖다 넣는 것이. 기간이 지나서 갖다 넣는 겁니다. 내기는 했어. 냈는데 전산에서 그게 전국에서 은행에서 막 접근이 돼가지고 등급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연체되면은 여러분들 어째 알아도 압니다. 은행에서 막 저끼리 막 연결하고 막 이래 없이 된 거 모르겠어. 하여튼 전산이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요까지만 하시고 10분 쉬겠습니다.